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챕터 12장 비용이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산이론에 대해서 봤는데 이거는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 변환 과정을 얘기했는데요. 이게 이제 자본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를 단기 생산함수, 그리고 노동과 자본을 다 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장기 생산함수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생산의 반대가 되는 비용이론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교재 282페이지 가보시면요. 비용의 의의와 구분 나와 있는데 밑에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자,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만들어내는 변환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걸 노동이라 하고 레이버, 자본이라 하고요. 이게 이제 변환되는 과정, 이게 이제 생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Q를 만들어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요. 이쪽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는 생산 과정이다 해서요. 생산 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생산 함수. 네, 그래서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요. L과 K를 투입을 하고 그래서 Q를 만들어내는 거네요. 오케이? 자, 이거 반대가 되는 게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요. 이렇게 가게 되는 게 이제 비용 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비용 함수. 이렇게.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래서 물건을 만드는데 노동과 자본에 대한 비용. 여러분, 노동에 대한 비용은요, 얼마짜리 하는 임금을 몇 명 채용했고, 얼마짜리 하는 자본을 몇 개 사용했고, 이게 바로 비용 함수고, 이게 바로 우리는 총 비용이다 해서 토탈 코스트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총 비용은 노동에 대한 비용, 자본에 대한 비용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번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 의 나와 있는데 의. 자, 우선 거기 1번에 한번 보시면 비용 함수는 기업이 가장 효율적인 생산 기술을 이용해서 일정한 양의 재화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2번 기업의 생산 기술이 좋아지게 되면 동일한 양의 재화를 생산하는데 더 적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 함수는 생산 함수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는 게 생산함수고 이렇게 보는 게 비용함수이기 때문에 두 개는 사실 동전의 양면, 표리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번 비용함수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생산 기술에 대한 또 다른 표현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생산함수를 준 다음에 비용함수 구하세요. 이런 스타일이 제일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생산함수는 요소의 투입량과 밑에 4번 보시면 생산량 간의 기술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기업의 행동을 분석하는데 실제 생산함수로는 분석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비용에 대한 자료는 조금 더 얻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함수 가지고 아니 그렇잖아. 우리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레온티에프 생산함수인지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인지 완전 대체재 생산함수인지 얼마나 대체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쉽게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용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생산 함수를 추정하는 데 활용해서 사용합니다. 자, 비용의 의의 한번 볼게요. 거기 보시면 자, 기업의 목표는 이윤 극대화입니다. 예. 맥스, 이윤을 프라핏이라고 할게요. 자,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이윤은요,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는 게 바로 이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는 게 바로 이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우리 살짝 볼게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283페이지가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이윤이 극대화되려면 주어진 생산량을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총 수입이 이렇게 고정돼 있다라고 하면요. 비용을 극소화하게 되면 이윤이 극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지난번에 본 것처럼 아니 주어진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용을 코스트를 극소화하는 비용 극소화하는 요 방법을 사용해서 이윤 극대화 요걸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3번 볼까요? 기업의 비용 조건은 공급 곡선의 형태, 시장의 진입 여부,
산업의 구조 등등등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만 지금 말씀드려도 별 의미가 없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윤 함수는 이렇게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토탈 레버뉴에서 토탈 코스트를 뺀 걸 이윤이라 얘기하고 이 비용 극소화를 달성하게 되면 그게 바로 이윤 극대화를 달성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에 자, 비용의 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비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양한 코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용에는요. 첫 번째 1번에 보시면 명시적 비용이 있고 묵시적 비용이 있습니다. 이 명시적 비용이라는 것은 이게 말 그대로 비용 자체가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고요. 암묵적 비용이다, 묵시적 비용이다 라고 하면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을 얘기합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1번 볼까요? 명시적 비용이란 기업의 생산 활동 과정에서 실제로 밑줄 치시죠. 아니, 그러니까 명시적 비용이다, 암묵적 비용이다 이렇게 되면 이 명시적 비용이라는 것은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회계적 비용이 통상 명시적 비용입니다. 회계적 비용. 그러니까 회계적으로 처리할 때 사용되는 비용을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원료를 구입하거나 임금, 이자, 임대료 이런 것들이 명시적 비용이에요. 자, 암묵적 비용은요. 일반적으로 자신이 소유한 생산 요소에 대한 비용, 자신이 소유한 그걸 귀속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귀속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속된 이렇게요. 자, 여기서 밑에 2번 보시면 어떤 사람이 자신이 소유한 가게에서 사업했어. 제가 학원 사업을 하는데 이 학원의 건물이, 이 학원을 운영하는 건물이 내 거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유 임대료 안 내니까 좋으시겠어요? 아니요. 내가 나한테 낸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 건물이 내 게 아니고 다른 사람 거다 그러면 내가 임대료를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거면 임대료 안 내잖아. 근데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은 아니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걸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어요. 자, 거기 한번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이 자신이 소유한 가게에서 사업을 했는데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지만 이를 빌려주었다면 오케이? 임대료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대료 그거만큼이 암묵적 비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밑에 회계적 이윤과 경제적 이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거기 보면서 정리할게요. 자, 두 번째 회계적 비용과 경제적 비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회계적 비용과 경제적 비용 약간 비슷해요. 위에 거랑. 근데 회계적 비용은 저렇게 명시적 비용만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경제적 비용이다 라고 하면은 명시적 비용뿐만 아니라 암묵적 비용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카운팅 코스트라는 것은 기업의 생산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된, 여기도 실제로잖아. 그러니까 이게 회계적 비용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자, 2번 통상적으로 회계적 비용에는 명시적 비용만 포함되므로 비용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적절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비용이라는 것은 자, 생산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다 기회비용 관점에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게 거기 보시면 기회비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 볼게요. 명시적 비용 그리고 암묵적 비용 다 포함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 가시죠? 아니 직접적인 비용도 포함되고요. 이 묵시적 비용까지 다 포함되는 게 바로 경제적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들어가지 마세요. 아셨죠? 자, 밑에 2번 봅시다. 자, 경제적 비용에는 명시적 비용뿐만 아니라 암묵적 비용과 정상이윤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이거 뒤에 나중에 하겠지만 정상이윤은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경제적 비용이 여기도 포함돼요. 정상이윤. 자, 어떻게 보면 정상이윤도 저기 암묵적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강조하려고 따로 빼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자, 어떤 사람이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 사성전자를 다니고 있었다 합시다. 그래서 연봉을 4천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 4천을 포기했어. 그치. 포기하고요. 내 사업을 하겠어 하는 거야. 사업을 했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자, 음식점 사업을 했는데 만약에 4천만 원 벌었다 할게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너 4천만 원 벌었으니까 남는 장사 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4천을 벌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 뭐야? 4천 포기하고 4천 벌었으니까 추가적인 이윤이 발생한 건 아닙니다. 자, 만약에 3천 벌었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오히려 손해야. 왜요? 아니, 회사를 다녔으면 4천을 벌 수 있는데 회사 다니는 거를 포기해가지고 3천을 벌게 되는 거니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7천이 벌었다라고 할게요. 7천. 이렇게 되면 이게 7천 다 우리가 이윤이라 얘기하지 않고 회계학적 이윤은 그게 7천이 다 이윤인데 경작에서는 요것도 포함시키는 거야. 여기 보시면 4천만 원만큼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벌어야지 이 음식점 사업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천을 어떻게 우리가 쪼개서 표현을 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합시다. 4천을 이렇게 빼줘야 돼. 그러면 빼주고 이게 3천만 원이 진짜 이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4천 벌었으면요. 나의 이윤은 빵이 되는 것이고 3천 벌었으면요. 오히려 나는 마이너스 1,000만 원 손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오시겠습니까?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이쪽 있죠? 요거 7천, 4천, 3천. 이게 우리는 회계적 이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경작에서 봤을 때는요. 이게 진짜 이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요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경제적 이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4천만 원 다른 회사 다녔을 때 내가 벌 수 있었던 돈을 포기하잖아. 저것도 하나의 비용으로 간주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시장 이론에서 완전 경쟁 시장을 나중에 배울 거거든. 그때 뭐라고 그럴 거냐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 그래서 경제적 이윤이 빵이요.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윤이 빵이면 남는 게 없는데 왜 장사를 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남는 게 없다라는 것은 다른 데 버는 만큼 초과 이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장어집을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 4천을 벌었잖아? 그러면 남는 게 없지. 아니 회사 다녀도 4천인데 장어집을 해도 4천이니까 요 경우. 그래서 회계적 이윤이 4천 이게 아니라 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걸 포기한 거니까 이게 말이 정상 이윤입니다. 노말이라는 말을 써요. 요 노말 프라핏이다라고 하면 내가 말 그대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계속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이윤이 이만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말은 이윤이지만 기회비용이니까 이것도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3번 봅시다. 정상 이윤을 경제적 비용에 포함을 시키는 이유는 정상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떤 기업도 생산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번도 밑줄 치세요. 생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정상 이윤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상 이윤을 비용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거기 매몰 비용하고요. 또 비용에 대한 예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다 보지 마시고요. 넘어가시죠. 자, 그리고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나와 있는데 이거 외부성 가지고 얘기할 때 얘기할 거예요. 뭐 지금 이렇게 볼 거는 없습니다. 그냥 사적, 프라이빗 하면은 거기 동그라미 치시죠. 개별 기업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밑줄 치거나 그러지 마세요. 네, 그래서 3번 사적 비용. 이건 이제 개별 기업 입장에서 생각하는 비용이고요. 우리 경작에서 진짜 관심 있는 것은 거기 사회적 비용.
그래서 사회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회적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자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이게 외부성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우리 뒤에 외부성에서 다시 할 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넘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85페이지 뭐 그런 관련된 예가 있는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회계적 비용, 경제적 비용 할 때 그 앞에 페이지에 그림이 좀 나와 있는데 그거 하나만 잘 보시죠.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민감하게 막 하지 마세요. 283페이지 밑에 회계적 비용과 경제적 이윤, 회계적 이윤과 경제적 이윤이 있어요. 총수입 중에서 회계적 이윤은 어떻게 돼요? 회계적 비용만 뺀 거야. 그러니까 명시적 비용만 고려한 것이고 경제적 이윤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총수입에서 요 경제적 비용을 뺀 거야. 경제적 비용에는 암묵적 비용뿐만 아니라 뭐 이런 것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이 다 포함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비용에 대한 여러 가지 인트로 개념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시험 문제는 거기 2절 해당하는 단기 비용 함수와 단기 비용 곡선 여기서부터 문제가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단기는 short run, total cost 이렇게 할 겁니다. 단기는 고정 투입 요소가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총 비용 중에서 노동에 대한 비용 우리 이렇게 앞에 썼습니다. 자본에 대한 비용 이렇게 얘기할 건데 자, 노동에 대한 가격인 임금과 자본에 대한 가격은 언제나 이게 고정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산 요소와 관련한 가격은 시장에서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투입해서 선택해서 고민할 거는 노동과 자본을 얼마나 사용할 것인가가 관심이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요 K도 고정돼 있어요. 단기니까 고정 투입 요소가 이렇게 있어요. K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게 단기지. 아니,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니, 여기 보시면 R도 고정된 상수값인데 K도 고정되어 있으면 얘는 뭐야? 그래, 고정된 값이야. 그리고 얘는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으니까 가변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먼저 첫 번째 총 고정 비용 얘를 total fixed cost 이렇게 얘기하고요. 얘는 total variable cost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총 고정 비용 거기 보시면 1번에 총 고정 비용은 공장의 임대료 차입금의 이자와 같이 생산량의 크기와 무관하게 지출해야 되는 것이고 밑에 음영 처리된 거 있죠? 얘는 고정되어 있다. 생산과 무관하게 고정되어 있는 거와 무관하게 발생해요. 그러니까 생산을 하던 하지 않던 발생합니다. 밑에 그림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수평축이 Q잖아. TFC를 그립니다. 라고 하면 생산량과 상관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고 수평선 이렇게 체크하시고 자, 다음 286페이지 가볼게요. 가변 비용이다 라고 하면 얘는 생산량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는 거야. 총 가변 비용. 1번 총 가변 비용 토탈 베어리어블 코스트라는 것은 원료 구입비, 인건비 등과 같이 생산량에 따라 그 크기가 변화하는 비용을 나타냅니다. 2번 생산량이 증가할 때 총 가변 비용은 체감적으로 증가하다가 밑에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비용이 처음엔 작게 이렇게 증가하다가 나중에 체증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돼요. 우리 밑에 보시면 생산함수랑 모양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생산과 비등 닮은 꼴인데 약간 달라요. 자, 생산함수는 L이 있고 Q가 있잖아. 그럼 처음에는 이게 빠르게 증가하다가 나중에 작게 증가해요. 그래서 저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생산과 관련된 건 이렇게 S라인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하시긴 쉬워요. 생산은 S라인 형태가 됩니다. 자, 비용은요, S라인 반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뒤집어서 S를 거꾸로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한 거야. 왜냐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는 노동을 증가시켰을 때 생산량이 빠르게 많이 증가하잖아. 오케이? 자, 그럼 이 얘기는 어떻게 돼? 이 얘기는 생산을 증가시키는 건데 노동을 좀 적게 투입해도 돼요. 앞에 본 것처럼 W가 고정돼 있는데 거기 노동을 더 적게 투입해도 되는 거니까 뒤집어 보면 이 얘기를 나타낸 거죠.
그러면 생산을 증가시킬 때 비용이 증가하는데 천천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얘는 반대가 되죠. 여기 보시면 얘는 노동을 증가시켰는데 생산량이 좀 조금씩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럼 얘는 생산을 증가시키는 건데 노동이 많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가변 비용이 크게 된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그림 형태는 그냥 참고로만 봐주세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생산함수를 주어지게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가변 비용, 고정 비용 구해서 평균 한계 나타내는 거니까 요 정도만 보시죠. 동그라미 3번 볼까요? 단기 생산함수에서 노동 투입량이 증가하면 처음에 총 생산물이 체증적으로 증가하다가 이게 체증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체증적으로 증가하다가 노동의 투입량이 일정한 단위를 넘어서게 되면 총 생산물이 이렇게 체감적으로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4번. 노동의 투입량이 증가할 때 총 생산물이 체증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생산량을 증가시키는데 점점 적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요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노동의 투입량이 증가할 때 총 생산물이 체감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생산량을 증가시킬 때 점점 더 많은 비용이 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 두 개 같이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여기서 점차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여기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노동을 투입했는데 생산량이 적게 증가하는 거잖아. 이거 다시 한번 요거 잘 보세요. 이렇게 노동을 증가시키는 건데 생산량이 생각보다 작게 증가하는 거야. 그게 뭐라고요? 동그라미 6번 볼까요?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이거 두 개 합한 게 이제 총 비용 곡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와 얘를 합해서 여기다 표현을 합니다. 그럼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여기 고정 비용이 있고요. 가변 비용이 이렇게 해서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TC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는 상황에서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해 가시죠? 자, 여긴 고정 비용이고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바로 가변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같이 더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Q가 Q0로 할게. Q0를 생산할 때 고정 비용이다, 가변 비용을 같이 합하게 된 게 여기 총 비용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볼게요. 총 비용, 토탈 코스트란. 여러분, 우리가 약자를 경작에서 많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약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익숙하게 만드시면 될 거예요. 토탈 코스트는 이게 총 고정 비용과 토탈 픽스드 코스트와 토탈 베어리어블 코스트의 합으로 되어 있고요. 얘는 생산량과 상관없고 얘는 생산량에 따라서 변화하는 변동 비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이 토탈 코스트는요. 그렇기 때문에 가변 비용과 고정 비용을 같이 합하게 된 거니까 수직으로 상방으로 이동시키게 되는 거예요. 3번. TC는 TVC를 상방으로 이동시키게 되고요. 임의의 생산량 수준에서 총 비용 곡선의 기울기는 기울기 형태는 똑같지. 왜냐면 여기 생긴 거를요. 이쪽으로 이동시킬 거야. 저도 마찬가지. 제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이동하면 저의 그 곡률이나 이게 하나도 변하지 않아야지 똑같은 제가 되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랑 나중에 보겠지만 접선의 기울기는 똑같게 됩니다. 자, 그래서 총 비용 곡선의 기울기는 거기 화살표 하나 체크하시게 되면 그게 한계 비용을 나타내고요. 요거 접선의 기울기가 총 가변 비용의 접선의 기울기는 한계 가변 비용 이렇게 되거든요. 예, 똑같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4번 생산량이 증가할 때 처음에는 총 비용이 체감적으로 증가하다가 생산량이 일정 수준 넘어서게 되면 체증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될 게 단기 평균 비용 이렇게 있습니다. 단기 에버리지 코스트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단길에서 숏런을 집어넣고요. 그래서 에버리지 코스트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우리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S자 빼도 돼요. 에버리지 코스트 얘는
이거를요 우리가 Q로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TC라고만 쓸게요. TC는 TVC 더하기 TFC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걸 어떻게 한다? Q로 나눠주는 겁니다. Q로 나눠주는 겁니다. Q로 나눠주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게 AVC라 그러고요. 요게 AFC라 그러고 얘가 바로 AC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용어 정리 먼저 잘 해주시고요. 평균이 붙어서 평균 에버리지 베어리어블 코스트, 에버리지 픽스드 코스트, 얘는 에버리지 코스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음영 박스 처리된 거 잘 보시고, 자, 총 비용은 총 고정 비용과 총 가변 비용의 합입니다. TC는 TVC랑 TFC의 합입니다. 마찬가지야. Q로 나눠서 AC는 AVC와 AFC의 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균 고정 비용은 총 고정 비용을 Q로 나눈 거야. 얘를 Q로 나눕니다. 일정한 값이잖아. 평균은 원점에서 기울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밑에 그림 잘 나와 있죠. 자, 요걸 가지고 한번 볼까? 요걸 가지고. 자, 우리가 요걸 가지고 한번 살짝 보시게 되면, 자, 원점에서 기울기를 나타내요. 원점에서 기울기. 이렇게 점차 작아지는 거 알 수 있습니다. TFC가 만약에 10이다 그러면 10을 Q로 나눠주는 거니까 이런 식의 형태가 돼요. 그래서 AFC 이렇게 됩니다. 저기 너무 그림에다 얽매이지 마세요. 우리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식을 함수를 줘서 계산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가볍게 보시고. 자, 그 다음 얘가 AFC고, 얘 AVC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 똑같이 보시면 돼. 원점에서 기울기니까 점차 이렇게 작아지다가 여기서 제일 작아지고요. 그 다음 다시 또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그냥 바로 한꺼번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VC는 밑에 그림 나와 있는 것처럼 점차 작아지다가 점차 커지게 되는 것을, U자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VC. 그럼 이거 두 개를 합쳐. 그게 바로 TC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289페이지 가보시면 동그라미 2번 총 고정 비용이 고정된 값을 갖기 때문에 생산량이 증가할 때 평균 고정 비용은 계속 떨어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3번 평균 고정 비용은 직각쌍곡선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 값은 직각 쌍곡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직각 쌍곡선 형태 되는 거. 오케이, 그렇게 보시고, 평균 가변 비용은, 자, 에버리지 베어리어블 코스트는요, 여기 나와 있는 총 가변 비용을 Q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동그라미 2번 평균 가변 비용은 총 가변 비용 곡선을 원점에서 기울기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가 S라인 반대가 돼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원점에서 기울기를 보면 점차 작아지다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U자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U자 형태가 됩니다. 암기하지 마세요. 왜냐면 자꾸 왜 암기하지 마세요 하냐면, 아니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평균 가변 비용이 우상향하는 직선일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렸을 때 얘기를 하는 거야. 막 암기해서 달달달 특징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진짜 우리 예를 통해서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한번 봐요. 총 비용을 나타내는데, 자, 만약에 이렇게 있어. 10Q 플러스 10 이렇게 있다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암기하면 안 되지. 얘가 고정 비용이고 얘가 가변 비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Q가 증가함에 따라서 얘는 일정해. TFC는 10으로 일정합니다. 얘가 가변 비용이지. 얘는 어떻게 됩니까? Q가 있을 때 이렇게 생겼다고 기울기가 1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TVC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두 개 더하게 되면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TFC만큼은 고정돼 있는데 얘가 올라간다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TC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Q 플러스 10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단위 더 들어가 볼게요. 한 단계. 자, 여기 보시면 평균 그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평균은 앞에서 본 것처럼 원점에서 기울기인데 얘는 원점에서 기울기 일정하잖아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여기, 여기, 얘도 여기, 여기 보시면 그럼 얘는 앞에 본 것처럼 고정비용이 일정한데 점차 떨어진단 말이지. 얘도 이렇게 한번 그려봐요. 이게 이제 다른 시험, 객관식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아지는 거.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일정화되니까, 이렇게 일정화되니까 얘가 평균 가변 비용. 얘는 이렇게 떨어진다니까 평균 고정 비용. U자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아니지. 그래서 막 U자로 암기하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얘는 이거 두 개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 점점점점점 이렇게 되면서 위로 올라가서 이게 바로 평균 비용. 이렇게 된다고, 이 기울기 작아지니까.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여기다 정리하게 되면 평균 비용은 자, 요거를 Q로 나누면 10 플러스 Q로 나누면 Q분의 10 이렇게 된다고. 얘가 AFC, 제가 AV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막 예를 들어서 막 U자 해서 막 이렇게 해서 막 하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함수를 줘서 고정비용은 얼마인가 평균 비용 얼마인가 하는데 와 U자 해가지고 하면 틀리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왜 이렇게 합니까?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했을 때 해가지고 그럼 책에 나와 있는 스토리는 어떤 경우입니까? 라고 하면 아니 이렇게 돼 있다니까. TC가 예를 들면 3승으로 돼 있는 거 뭐 Q의 3승 마이너스 2Q의 제곱 플러스 뭐 5Q 플러스 10 이렇게요.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살짝 이렇게 볼게요. 얘가 가변 비용 아니겠습니까? 총 가변 비용, 얘는 고정 비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얘 어떻게 돼? 얘는 그치? AC는 요거 Q로 나누는 거니까 Q의 제곱 마이너스 2Q 플러스 5 더하기 10을 Q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따라오셨죠?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가 뭐야? 가변 비용이라니까. 이건 U자 형태가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책에서 나와 있는 그 그림은 이런 형태야. 그러니까 얘가 U자 형태가 되고 AVC, 얘는 직각삼각선 형태가 되고 AFC. 그래서 요 케이스가 되는 거니까 공부를 위해서 정리하시고 그냥 암기하지 마시고. 근데 뭐 이게 구하는 건 알아야지. 평균이라는 거 그건 알고 계셔야죠. 자, 그래서 평균 가변 비용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AVC는 총 가변 비용에서 원점으로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로 측정이 되고 3번 평균 가변 비용은 처음에는 체감하다가 나중에 체증하게 되고 AVC 곡선은 U자 형태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 비용 곡선의 형태 한번 보시면 얘가 AC고요. AVC인데 AVC는 요거 AFC랑 같이 더한 게 AC가 되죠. 그래서 밑에 그림을 한번 잘 봐보세요. 자, 그래서 저기 보시면 이렇게 AVC에다가 AC를 더하는 건데 AC 값이 요 AVC의 최소점보다 AC 값이 만약에 이렇게 갔다 할게. 그럼 여러분 이게 뜻이 뭐야 이게? 이게 AFC잖아. AFC. 근데 AFC는 아시다시피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차 이게 작아져야 되는 거 보이십니까? 아니 그래서 이게 성립을 하려고 하면 AVC의 최소점 위에 AC의 최소점이 가면 안 되고요. 요 최소점이 약간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AVC가 이렇게 있으면 AC는 이 최소점에 약간 이렇게 위치를 해야 돼. 그래서 여기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AFC는 점차 이렇게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의 수렴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VC는 U자, AC도 U자, 근데 AC의 최소점이 AVC 최소점의 오른쪽에 위치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4번 평균 비용 곡선의 형태 보시면 1번 다시 볼게요. 평균 비용 곡선은 AVC 곡선과 AFC 곡선을 수직으로 합하는 겁니다. 오케이? 2번.
자, 근데 AFC가 AVC 여기 처음엔 이렇게 AFC가 되게 이렇게 크다가 점차 작아지게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 보시면 자, 거기 뭐 급격히 감소 이거는 살짝 버리시고 5번에 별표하세요. 평균 고정 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는데 평균 비용 곡선의 최소점은 평균 가변 비용의 최소점보다 AVC의 최소점과 AC의 최소점을 보시면 AC의 최소점은 AVC 최소점의 오른쪽에 위치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정리하시죠. 자, 이게 지금 평균 비용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290페이지가 보시면 한계 비용 나와 있는데 이건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할게. 미분하는 거야. 마지널 코스트는 이걸로 하세요. 미분합니다. 3이 내려가 3Q의 제곱 마이너스 4Q 플러스 5 얘는 빵.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얘가 뭐야? 얘 고정 비용을 미분하면 빵이니까 MFC는 언제나 빵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마지널 픽스드 코스트, 얘는 MVC라고 합니다. 마지널 베어리어블 코스트. 자, 1번 개념만 볼게요. 자, 한계 비용 마지널 코스트라는 것은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그래프로 보여주면 거기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점차 작아지다 커져서 이렇게 U자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자, 동그라미 2번. 한계 비용은 각 생산량 수준에 대응하는 총 비용 곡선, 총 가변 비용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고요. 이 U자 형태를 보이다. 이것도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U자지. 앞에 본 것처럼 10Q 이렇게 나오면 실제 시험에 그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럼 한계 비용도 그냥 10으로 일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암기할 건 아니고 공부를 위해서 살짝만 봐주시죠. 4번에 보시면 전형적인 한계 비용 곡선은 U자 형태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비용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자, 접선의 기울기 한번 볼게요. 요게 총비용.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총비용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 다음에 가변비용 이렇게 돼 있고 고정비용은 생산량과 상관없이 이렇게 있죠. TFC, TVC, 오케이? TC. 요거 두 개 더한 게 저기 나와 있는 TC. 자, 그러면 자, 여기다가는 한계 비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한계 비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접선의 기울기를 볼게요. 두 개만 볼까? 접선의 기울기 두 개 볼까? 두 개 볼까? 세 개? 뭐 세 개? 여기 세 개? 이렇게요. 자, 접선의 기울기니까 요거 보시면 접선의 기울기 빵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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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거 한계 비용은 여기 보시면 MFC는 접선의 기울기 빵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점차 작아져. 작아지다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다시 커져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MVC 이렇게 돼요. 이 약자 정리하셔야 돼. 마지널 베어리어블 코스트입니다. MFC랑 MVC를 더한 건데 MFC가 빵이 되니까 MC 요거는 MVC랑 같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한 그림에 대한 내용이 오른쪽에 보시면 291페이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림이 TC, TVC, TFC, 밑에 AC, AVC, 그리고 AFC 다 나와 있으니까 그 그림 하나 보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막 암기하시다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쏟아붓더라고. 근데 그렇게까지 할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C의 최소점이 AVC 최소점의 오른쪽에 위치한다. 그걸 중심으로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인데 원점에 대한 이 접선의 기울기가 요게 바로 AVC 아니겠습니까? 요 각도가. 근데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한계를 나타내는 요거랑 MVC랑 노란 색깔이 지금 원점에서 기울기죠. AVC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점점점점 요거 가장 낮아지는 구간이 여기인데 여기 MVC랑 AVC가
같아지게 되는 거. 요게 아니고 요거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 요거 같아지는 부분에서 거기서가 평균과 한계가 같아진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거기 보시면 MC와 AC. 그래서 우선은 머릿속에 체크하시죠. 291페이지 가보시면 MC 곡선 찾았습니까? 여기 밑에 두 번째 그래프에서. 자, 박스를 보시면 MC는 AVC와 AC의 최소점을 통과한다. 그거를 별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292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그러니까 이거야 우리 비용 함수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AVC, AC는 이렇게 되면서 AC, 최소점이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MC도 원래는 U자 형태가 되는 건데, 여기를 이렇게 관통해서 지나갑니다. MC는 MVC랑 똑같죠? 요것만 암기하시죠. 요것만 암기하셔서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를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292페이지 가보시면, 자, 밑에 그림만 체크하세요. 아니, 우리가 평균 생산과 한계 생산에서 얘가 노동에 대한 평균 생산이야. 한계 생산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렇게 돼서 내려가면서 우리 이거 생산함수에서 봤죠?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입니다. 이게 생산함수와 비용함수가 서로 이렇게 거울에 비친 모습이라 해요. 미러 이미지를 하는데 이 거울에 비친 모습으로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이게 AC. 그럼 요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서 MC. 그래서 여기 최소점을 MC가 관통해요. 여기선 최대점을 MP가 관통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림만 그냥 머릿속에 넣고요. 거기 수식으로 뭐가 극대가 될 때 쥐어지고 하는데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림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거기 막 식이 막 되게 복잡하게 있잖아. 하지 마세요. 그냥 아셨죠? 그림만 292페이지 그림 12-9 그것만 그냥 하나 보시면 충분합니다. 293페이지 비용의 이동 나와 있는데 그냥 살짝 보세요. 기술 진보가 일어났습니다. 거기 볼게요. 당연히 생산성이 올라가게 되니까 비용이 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보면 기술 진보 때문에 MC와 AC가 밑으로 내려가고요. 비용 절감이 되고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노동과 자본의 가격이 올라가면 얘네들 비용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요 정도. 실제 시험 문제는 어떻게 줍니까? 단기 총 비용 곡선을 제시해. 그래서 평균 비용, 한계 비용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조금 어렵게 나오는 거는 뭐냐면 생산 함수를 줘요. 그럼 이제 비용 함수로 바꾸세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와. 그것만 하면 돼. 그래서 여기 그래프가 많아가지고 293페이지에도 뭐 총과 한계 이거 우리 알고 있는 거잖아. 한계를 적분하면 총이 되고 총을 미분하면 한계 되는 건데 이렇게 막 하나하나 보다가 아이고 머리야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살짝 빼시고 하면 좋긴 한데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경제학이 공부할 게 암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문제 푸는데 오히려 도움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분량을 좀 핵심이 되는 걸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잘 보시죠. 자, 그래서 단기 비용 함수 관련한 거 이렇게 되는 형태 먼저 쭉 보시고 이거는 문제를 푸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장기 비용 함수와 또 장기 비용 곡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정리 잘 해주시고 살짝 한번 그림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